과실을 인정해야 할지, 못 받고 몰랐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운전 중 차가 여러 대가 오른쪽에 서 있길래 갑자기 시선이 갔어요.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더욱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당한 것 같아요. 무단횡단을 할 줄은, 아니 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밤 11시경이었고요. 6km였어요. 어두운 환경에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1차 사고 후 제 1차 사고를 냈고 제가 두 번째로 역과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에서는 피해자가 누워있는 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변호사는 선임한 상태입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면담 후 영상이 잘 보여서 변호사님이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서로 고민하자 그러십니다. 11일 날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사회 초년생인데 많이 힘듭니다. 라고 8월 8일 날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좀 어두운데요. 영상이 좀 오래된 거, 블랙박스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가보죠. 날짜도 틀리고요. 저기 차들이 서 있네요. 비상등 켜고. 뭐야? 저쪽에 신경 써서 저쪽 쳐다보는데, 으아! 옆에 사람 누워있네. 이런. 1차 사고, 1차로 사고 나고. 이거 뭐야? 중앙분리 화단도 있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눈이 잠깐 뺏겼는데, 야, 옆에 사람이 있네요. 하하. 바로 6교 밑이네요. 여기 6교네요. 오른쪽에 비상등기 차가 있을 때 그때 그 비상등기 차만 볼 게 아니라 뭐 있나 보다. 왜 그러지? 여기도 차가 서 있고 여기도 차가 서 있고 뭐지? 그런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제가 이분한테 전주등은 켰나요? 혹시 전주등 안 킨 것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전주등이 마치 불을 안 킨 것처럼 상당히 어둡게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어둡게 찍힌 건가요?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드렸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님들은 법원에 기소된 이유만 나눈 거죠. 예, 누워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에 1차 사고 당해서 쓰러져 있던 건가요? 역과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망사고죠. 근데 경찰은 처음에 뻥 쳐서 넘어졌는데 진짜 그 사망하게 된 건 2차 사고의 기여도가 진짜 클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망사고 시 1억 원 나오네요. 형사합의금이.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기소된 이후에 2천만 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돈으로 선임했겠죠. 예, 그리고 이거 잠시 후 유튜브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유튜브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에 볼 수 있고요. 남은 시간은 좀 제가 영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요. 유족분들께 너무 죄송한데요. 유족분들께 죄송해서.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유족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답글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주등 켜진 상태인데요. 그리고 변호사님비는 법무법인은 770만 원. 나중에 경찰에서 끝나면 770이고 나중에 경찰 검찰에서 끝나면 770, 법원에 재판에 해부되면 또 770 내기로 했어요. 이건 또 이상하죠. 일찍 끝나면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본 770, 나도 770 주기로 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있는데 법원에 기소되면은 2천만 원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해결은 됩니다. 운전자분 2020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에 변호사 선임비가 나옵니다.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정신과약도 복용했고요. 어머니께서 제 상태를 보시더니 변호사 선임하자고 하셨고요. 어머니께 제가 빌렸어요. 이거 나중에 어머니 이렇게 갚아야 돼요. 사회 초년생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취직한 지 3주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다만 회사 내기를 보니까 형이 집행되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형이 집행된다는 것은 실형 선고받아서 출근 못하게 되면 그런 뜻일 거예요. 일반 공기업이 공무원, 교사, 공기업 여기는 이제 집행유예 받으면 못해요. 하지만 일반 기업은 일반 사기업은 집행유예 되더라도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통보가 안 가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네, 형이 집행된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러면 회사도 그만둬야 되는데 실형 선고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절대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제가 99.9% 0.1%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저는 50에 60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단횡단 피해자분이 3차로에서 택시가 1차 충격 후 3차로 부시고 2차로에 넘어져 있었던 거네요. 15초에 제가 2차 역과, 7초에 3차 역과 됐습니다. 술에 취하신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취객일 가능성이 많죠.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물론 술에 안 취하고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이나 그냥 무단횡단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택시는 충격후 제일 오른쪽 5차로에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른쪽에 차가 여러 대 있어 잠시 시야에 갔다가 누워있는 사람 못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도 같이 가서 제가 진술할 때 변호사 같이 갔었습니다. 경찰 분들께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사망 원인이 불박차 2차로 두 번째 사고로 엮여서 그때 사망 원인이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그렇게 그런 사망 원인이라는 느낌 받았고요. 또 옆에 계시던 입회하신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죠, 같이. 그 변호사 분도 많으시는 거 보니까 제 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사고 시간이 짧아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변호사님이 양형자료 피해자 합의 진행 사항 한테갖고 반성문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께서 운전면허도 몇 달간 정지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이제 100일 정지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데 누워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쌍방과실이죠. 내 잘못이 없으면 무죄인데요. 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차대 사람 사고는 쌍방이 있을 때는 90점의 반입니다. 45점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 다음에 45점, 그러면 55일. 네, 근데 이제 가서 교육받고 그러면 이것도 빠지죠. 자, 제가 아침 6시 10분쯤에 출근해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처에 버스도 다니면서 힘듭니다. 출근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받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정지 기간이 짧아지는데 그동안 어쩔 수 없어요. 뭐 택시 타시든가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든가 어머니께 좀 도와달라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피해받지 않을 걱정이 됩니다. 유가족과 합의 및 사고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합의 시 불리하게 적용될 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올려드리면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면은 저는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도움되게 설명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네, 그러면 변호사님 네,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영상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좀 안타까운 거는요. 과실 여부에 대해서요. 과실 여부에 대해서. 이때 차들이 어디 서 있잖아요. 뭐지? 아무리 6km 하더라도 뭐지? 그리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어둡게 보입니다. 뭐지 했으면 이 사람 놓여있네. 항상 앞에 차들이 이렇게 쭉 가로막고 비상등 켜고 있으면 뭐지? 뭐 있나? 거기에 대비했더라면 그럼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죄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고에 있어서 누워있던 사람이 훨씬 더 잘못했죠. 아무리 내가 시선이 빼앗긴 거, 저 사람 때문에 빼앗긴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사고 나서 빼앗긴 거예요. 불박차 사람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한 30% 근처? 다른 차들이 비상등 안 켜고 있었다 그러면 80대 20까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불박차 사람은 한 30% 근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로 쓰러져 있던 사람이에요. 형사합의 되지 않더라도 실형 선고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 1억이 나와요. 그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하세요. 경찰 단계에서 말고요.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합의하세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어야 그래야 운전자 보험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서 검찰로 송치돼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니까요. 검사실에 이 형사 조정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유족들하고 형사조정 해줄 겁니다. 그러면 1억 원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다만 형사합의 되면 검사가요. 무혐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약식 기소할 겁니다. 약식 기소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벌금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것도 운전자보험에서 나오죠. 근데 그걸로 그냥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면은 그럼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와요. 2000년대에 가입하신 거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식 기소됐을 때만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식 기소 후 법원의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그때도 변호사 선임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2000년대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도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온다 그러면 그럼 정식재판 청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호사 선임비 나오잖아요. 변호사 선임비가 770만 원 이거 또 어머니한테 갚으셔야 되잖아요. 좀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다른 차들이 깜빡깜빡하면 왜 이래? 미리 조심하지 못한 거. 두 번째는 운전자분 옛날 거예요. 요즘 거는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님비 지원해 주잖아요. 변호사님비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형사합의금 2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근데 거의 똑같은 돈 내고 차이가 뭐 몇백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2020년도에 가입한 것은 지금 그닥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처음에 사고를 냈던 그 택시의 블랙박스도 봐야 되겠죠. 택시의 블랙박스, 그다음에 불박차, 3차 사고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저 유족들은 택시의 보험사로부터도 이제 형사비금, 택시도 사망 사고에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나보다는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후다닥 달려들어서 택시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택시가 3차로라고 그러면 여기가 왕복 10차로잖아요. 왕복 10차로면 편도 5차로. 3개 차로 오는 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 운전자랑 불박차랑 3차 사고랑 셋이 같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요. 택시랑 나랑 둘만 책임질 수도 있고요. 네, 또는 택시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택시는 빠지고 나만 책임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고 형사합의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벌금형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집행유예보다, 실형은 아니고요.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벌금형 가능성. 왜? 형사합의금을 전제로 해서요.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제가 권합니다. 유족분들이 내가 형사합의 안 해주면 당신 실형 선고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 1억 원밖에 안 돼. 요즘 운전자분 2억인데 왜 당신 1억이야? 당신 돈도 가서 1억 빌려와. 그렇지 않으면 형사합의 안 해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워있던 사람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1억 원 형사합의 안 해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 2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공탁하고서도 벌금형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의 합의금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는 거 공탁 1, 2천만 원에 공탁하잖아요. 그러면 공탁 걸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이 가해 차량 보험사와 합의가 된다 그러면 택시랑 불박차랑 이제 공동 불법행위 되겠죠. 이 자동차 보험사는 먼저 합의하고 그다음에 공탁 걸면 나중에 찾으면 돼요. 그런데 합의 안 하고 우리 소송할 거야. 근데 공탁이 먼저 걸렸어요. 그럼 나중에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탁금이 100% 다 공제됩니다. 100% 공제되면요. 나중에 자동차 보험사에서 만약에 1억 줄 게 있다. 근데 공탁 2천만 원이다. 그거 빼고 8천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은 빼놨던 거 나중에 보험사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한테. 그러면 결국 형사합의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합의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 잘못도 상당히 훨씬 더 크니까 유족들도요. 이 불박차 운전자가 지금 유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1억 원 범위에서 합의하려고 1억 원보다 더 가져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 합의 결렬되면 오히려 유족들이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 불박차 운전자에게 설명드릴 때 유족분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설명드린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한테 누워있다가 사고당하는 경우가 한 달에 진짜 한 서너 건씩 올라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망합니다. 저분이 술 때문에 누워 계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 술 드시고 누워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고요.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이신데 지금 진행하시는 그 변호사님께서 아마 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